많은 분들이 신장이 나빠지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제일 상위 개념에서 지금 스트레스라는 가장 큰 원인이 있습니다. 신장이 나빠졌다라는 거는 이분의 균형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무너진 균형을 단지 어떤 한 가지 약물이라든지 약간의 처방을 가지고 그걸 원상복구를 시킨다는 건 상당히 어렵다는 볼 수가 있어요. 그 어려움 중에서도 우리가 좀 방법을 찾아 나간다 한다면 제일 첫 번째가 뭐냐? 안녕하세요. 몸짱 약사 민재원입니다. 짜잔. 네, 오늘은요. 지난 편에 신장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박민수 원장님과 함께 그 신장에 특화되어 있는 이창현 약사님을 모시고 이 신장 디톡스 관련된 영상을 좀 찍어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당뇨협회 이사를 맡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 신장 디톡스 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창현 약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 회장님이셨군요. 네, 갑자기 신장 디톡스 제가 그냥 붙인 건데 오, 너무 적합한 분을 모신 거네요. 아, 저는 이 당뇨이신 분들이 특히 이제 신장이 좀 많이 불편하셔가지고 그냥 저한테 민혁사, 나 당뇨 있고 신장이 안 좋아. 나 몸에 괜찮은 것 좀 추천해줘.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섞여 있는 게 너무 많잖아요. 몸에 안 좋은 것들이 신장에 특히.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권할 수도 없고 참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사실 이제 신장이라는 그 장기가 나빠지는 건 상당히 복합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신장에 좋은 무언가를 주세요라고 하면은 사실은 마땅히 뭔가 줄 수 있는 게 좀 드문 게 사실이에요. 실제로도 우리가 이제 보통은 식품이라는 영역에서 이제 찾을 수가 있는 것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신장이 이제 나빠진 원인 자체를 처음부터 이제 좀 추적해서 그걸 케어하는 방법이 필요한데요. 많은 분들이 신장이 나빠지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제일 상위 개념에서는 사실은 스트레스라는 가장 큰 원인이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지금 스마트폰을 참 많이 사용하는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예전에 스마트폰이 이제 속도가 느렸을 때는 우리가 단위 시간당 처리할 수 있는 용량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속도가 너무나 빠르잖아요. 그만큼 뇌신경에 과부하를 준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보통 스트레스라고 하면은 직장 상사가 주는 거 또는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생각하시는데 사실 요즘은 스마트폰에 의한 스트레스가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가해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보통 앞에서도 얘기를 많이 하셨겠지만은 건강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휴식이거든요. 알기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 몸에는 자율신경, 그러니까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는데 교감신경은 스트레스 상태예요. 뭔가 생존에 불리하거나 좀 긴장되어 있는 전투 상태 때는 교감신경이 흥분되는 모드로 그런 관련된 호르몬들이 나와서 몸을 그렇게 작용을 시키고요. 그리고 뭔가 조금 더 편안해진 상태, 그러니까 이완 모드죠. 그때는 이제 부교감신경이 작동하게 돼 있는데 많은 분들이 생활 패턴을 보면은 뇌신경 자체가 24시간 중에서 교감신경이 흥분되어 있는 상태가 훨씬 더 길다라는 겁니다. 몸 안의 생태계가 결국은 내가 긴장 모드에 있냐 아니면 이완 모드에 있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많은 의사분이나 약사분들이 단편적으로 왜냐하면 질병이라는 게 단편적으로 오기 때문에 그래서 단편적인 부분에서 어떤 병이랑 생기면 그것도 치료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신장이라는 거는 단편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몸을 조금 더 크게 봐서 전체적인 측면에서 돌아가는 순환적인 걸 좀 봐야 돼요. 신장이 나빠졌다라는 거는 이분의 균형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무너진 균형을 단지 어떤 한 가지 약물이라든지 약간의 처방을 가지고 그걸 원상복구를 시킨다라는 거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어려움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좀 방법을 찾아 나간다고 한다면 제일 첫 번째는 뭐냐? 휴식이 꼭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또 이런 얘기를 하세요. 쉬고 싶은데 쉬어지지가 않아요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약학적으로 조금 지식이 들어가면은 이제 몸을 강제적으로 이완을 시켜주는 호르몬이 대표적인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저는 요즘 이제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에 이제 꽂혀 있는데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손을 잡거나 뽀뽀를 하거나 그럴 때 뭔가 옥시토신이 막 나오면서 그 스트레스 상황을 이겨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그 순간에 뇌파를 측정해 보면은 뇌파가 상당히 이완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에게 주위에 있는 가족분들 또는 자녀 또는 부모님 좀 어색할 수는 있지만 하루에 한 번씩 손을 잡아주고 아이 컨택을 해주고 이렇게 스킨십을 좀 해주면은 나도 모르게 나의 뇌에서는 호르몬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제가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네. 저희 자녀를 시부모님, 친정 부모님 무조건 허그, 만나면 허그. 애들한테 그렇게 애들한테 교육시켜줄 교육을 거예요. 시켰어요. 왜냐면 어렸을 때 그런 거 안 하면 지금 갑자기 하라 그러면 뻘쭘해서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네. 사실은 엄청 잘하시는 거죠. 사실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어색해서 못 하겠어요. 이런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세요, 실제로는. 이게 안 하던 거라서 어색하지만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무슨 얘기냐면은 하던 행대로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아픈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안 하던 걸 해야 됩니다. 예, 뇌 구조를 조금 바꿔주려면은 행동부터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일 어색하지만 여러분들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옥시토신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스킨십을 좀 자주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뇌파를 깨어있을 때하고 좀 잠을 잘 때 비교를 해보면은 아무래도 잠을 잘 때 부교감 신경이 훨씬 더 안정화되어 있습니다. 자려고 누웠을 때 잠이 안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은 뇌파 자체를 조절해줘야 됩니다. 우리 뇌는 예를 들어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적이 있다라는 걸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자려고 해도 잠이 안 와요. 예, 왜냐하면 살아남아야 되니까. 근데 적이 없다라고 인지를 하게 되면은 좀 풀어지겠죠. 그거를 호흡법으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산소를 내가 들이마시는 행위는 에너지를 쓸 거야 라는 신호예요. 근데 산소를 들이마시지 않고 이산화탄소를 내뱉는다라는 거는 이제 에너지를 안 써도 괜찮고 안에 쌓여있는 이산화탄소를 좀 풀어내는 이완의 신호가 되겠죠. 나의 뇌에게 나 이제 에너지를 지금 필요하지 않아. 에너지를 안 쓸 거야. 그러니까 너도 이제 긴장 모드 말고 부교감 신경을 착성시켜서 이완 모드로 바뀌어도 괜찮아 라는 신호를 주는 방법이 숨을 내쉬는 겁니다. 길게 내쉬려고 하면은 힘이 들어가서 안 돼요. 편안하게 숨을 몇 번 내쉬면은 더 이상 힘주기 싫은 딱 그 포인트가 나옵니다. 그 포인트에서 가만히 머물러 한 10초 정도만 머물러 있으면은 뇌파가 싹 이렇게 잠든 것처럼 되고요. 그 시점에 우리 몸에서는 이제 이완에 관련된 작동들이 아주 활성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네. 한 번 더. 자, 내려갔었으면은 거기서 잠시 머물게요. 졸려요. 너무 졸린다. 아, 좋습니다. 자, 지금. 진짜 잤어. 예. 그래서 잠이 안 오시는 분들은 사실은 호흡법을 해주시면 상당히 뇌파 이완이 빨리 되고요. 세 번째로 이제 신장 관리에 가장 중요한 건 물질적인 걸로는 요산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에너지를 계속 쓰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에너지를 계속 쓰게 되면은 그 써야 되는 에너지를 우리가 또 끊임없이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산소가 들어와야 되고 또 뭔가를 먹고 산소가 들어오면서 이걸 에너지로 바꾸려고 할 때 산소에 또 한계점이 있단 말이죠. 계속해서 끊임없이 산소를 들이마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에너지 소모량이 높아질수록 산소가 할 일이 많아지기 때문에 활성산소량이 많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또 몸에 공격을 받는 거죠. 예. 그리고 그 에너지를 만드는 이걸 대사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또 뭐가 생기냐? 대사산물이 생기죠. 예. 그 대사산물의 대표적인 물질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가 이산화탄소,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요산입니다. 이산탄소는 이렇게 호흡을 통해서 내뱉을 수 있는데 요산이 생성이 되고 그것이 축적되기 시작하면은 이제 에너지 생산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해요. 요산이라는 물질을 우리가 한 번도 뭐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바닷가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바위에 사실은 그 바위 하얗게 붙어 있는 거 있죠. 그게 이제 요산이에요. 요산이에요?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에너지를 많이 쓰시고 스트레스 많이 받으신 분들은 여러분들의 몸 안에 그 하얀 물질들이 붙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요산들은 산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혈관이라든지 장기에 노출되면은 단백질이니까 삭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세포 조직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고요. 그래서 이 요산 관리가 상당히 중요한데 실제로 그 요산이라는 물질이 몸에 많아졌을 때 그것을 제거할 수 있는 물질이 알려진 게 시중에 나와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신장 쪽을 계속 연구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첫 번째로 했던 일은 그 논문들을 스캐닝 해가지고 이제 후보 물질들을 찾는 거죠.
붙어 있는 거니까 그냥 떼내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을 때 사실은 화학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떼내는 물질을 계면활성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그 계면활성제 중에서 먹을 수 있는 성분은 이제 또 사포닌이라는 말로 쓰는데 사포닌 중에서 제일 유명한 사포닌이 또 인삼이죠. 예, 근데 안타깝게도 인삼 사포닌은 요산 제거에 관련된 어떤 연구가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적한 거는 요산이라는 게 우리 몸에 붙어 있을 거고 그게 건강을 나쁘게 하는 어떤 원인이 된다고 한다면 그 요산을 없앨 수 있는 물질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찾기 시작을 했고요. 그 찾은 물질 중에 이제 알려진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살고 있는 이제 제주도에 가면은 돌외라는 약초가 있어요. 논문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은 고요산 혈증의 지에게 돌의 추출물을 복용토를 했더니 요산 수치가 낮아지더라라는 선행 연구가 돼 있었고요. 거기에 착안해서 저도 이제 실험적으로 도래를 가지고 연구를 해봤더니 정말로 요산이 낮아지는 거를 이제 확인했다는 돌의 잎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원래 다이어트에 도움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되게 신기한 게요. 현재 이제 도레이 추출물이 기능성이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한 가지는 AMPK 활성화예요. 그러니까 대사를 촉진시켜서 비만에 도움이 되는 거죠. 근데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스트레스에 신경 안정 효과가 있어요. 근데 이거 자세히 보시면은 역할적으로 보면요. AMPK 활성화는 교감신경 흥분이에요. 근데 스트레스의 안정은 부교감신경이에요. 얘가 밸런스 맞추나? 그쵸? 에너지가 필요할 때는 작동시키고 에너지가 필요 없을 때는 이렇게 보교감신경을 항진시키는 예, 맞습니다. 균형자 역할을 한다는 거죠. AMPK 활성 쪽으로는 많이 알려진 게 이제 다물린 A라는 성분이고요. 이제 신경 안정 쪽으로 해서 이제 그 균형을 좀 잡아주는 거는 다물린 B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다물린 B 쪽으로 이제 저희는 이제 포커스에 맞춰서 연구를 계속 하고 있고요. 전임상 실험을 통해서 이제 확인해 봤더니 신장 기능을 어느 정도 회복을 시키거나 또는 이제 나빠지는 거를 막아주더라라는 거고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했던 당뇨 있으시고 신장이 안 좋으시다는 분에게 도레잎을 드리면 도움을 받는 거 아니에요? 얘기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당뇨하고 신장이 둘 다 있으신 분은 어디 포인트를 뭘로 잡아야 되느냐인데 사실은 당뇨는 추후 관리를 할 수 있지만 신장은 더 진행되면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다물린 B를 이제 포커스로 해가지고 돌의 잎을 증류한 그런 증류액을 드시면 좀 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도레라는 약초가 이제 5년 전부터 좀 많이 조금씩 이제 일반인들의 입에서도 좀 알려지기 시작하는데 보통은 다이어트 효과 쪽으로 이제 가다 보니까 다물린 A라는 성분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물린 B가 조금 더 알려져야 되는 시대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러기도 하지만 어쨌든 비만 자체가 또 당뇨의 원인이고 예방적 단계에서는 다물린 A가 가진 AMPK 활성화, 통한 신진대사 어떤 촉진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비율의 문제일 것 같아요. 이제 에너지 대사가 필요한 사람은 2대1로 한다든지, 신경 안정이 필요한 사람은 1대1로 한다든지 그런 어떤 비율을 또 조정하는 부분도 잘 고려해주면 또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런 도레잎을 성인, 어린이 뭐 이렇게 있잖아요. 나의 연령대 상관없이 그냥 그렇게 줘도 되는 건가요? 일단은 다물린 A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대사가 촉진되면서 생기는 그 대사 산물에 또 영향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라든지 또는 이제 좀 노약자 같은 경우는 이제 양을 조절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고요. 다물린 B 같은 경우는 이제 증류로 만들기 때문에 이제 이 제형 자체가 이제 증류한약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증류한약은 독성 자체가 거의 없는 무독한 제품이기 때문에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복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네, 일단 신장을 망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생활 습관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원장님이 추천하는 뭐 3가지. 한국 사람들에 있어서 신장에 부담을 가장 많이 주는 행위 중에 하나가 너무 짜게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짜게 먹는 거를 조금 줄여주면서 또 나트륨의 어떤 비율을 또 조정해 주는 데 있어서 칼륨인데 칼륨은 채소나 과일에 풍부하기 때문에 채소 과일을 충분히 이렇게 섭취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저는 또 수분. 그래서 만성 탈수 환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만성 탈수가 되면 우리 몸이 만성 염증 상태로 가거든요. 하루에 그래서 2리터.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그렇게 말씀드려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잔, 출근하기 전에 한 잔, 출근해서 한 잔, 오전에 한 잔, 오후에 한 잔, 퇴근하기 전에 한 잔, 집에 도착해서 한 잔, 저녁 9시 전에 딱 한 잔 이렇게 8잔 정도를 먹으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 저는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자율신경계나 신경의 어떤 가민성이 있을 때 우리 몸에 예민한 장기들이 끊임없이 자극을 받게 되고 노폐물 처리를 고민을 받기 때문에 하루에 7시간은 반드시 숙면에 취하자. 그리고 숙면 취할 때는 블루라이트를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서 핸드폰이나 불빛을 완전히 제거하자.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핸드폰도 좀 줄이고 잠도 좀 잘 자고 물, 짠 음식 피해주시고 이 옥시토신이라는 사랑 호르몬이 분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스킨십이나 좀 좋은 말들을 해주면서 자율신경계 밸런스를 유지하는 삶을 사신다면 더 건강해지실 수 있겠습니다. 당뇨 잡고 심장 잡고 네, 여러분 화이팅!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